여론조사를 만나보러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자, 두 사람이에요. 배. 안녕하십니까. 자고 우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그리고 수 좌충우돌 시사평론가 수민킴입니다. 이 문자를 읽어야 되나요 지금? 우리 밖에서 우리 네. 우리 상은 PD가 픽한 문자인가? 안성장님, 배 소장님, 수민평론가님 여론조사 전문가로 이번 청취율 어떻게 나오리라 예상하십니까? 대답 잘해야 됩니다. 그럼요. 네, 2% 이 코너에 지금 저 존망이 달려 있는 지금 이 문답이 그렇습니다. 배수진을 치고 답변해야 되는. 잘하셔야 돼 이거. 아니 그러면 저희 코너가 희생될 수 있나요? 그건 때문에. 모르죠. 어쨌든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지. 뭐 프로그램이 뭐 이걸로. 네. 답정너 아닌가? 아니 솔직한 대답을. 저희 배수진을 쳤기 때문에 최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제일 마지막에 함락되는 거 아닌가요? 함락되더라도. 네. 어쨌든 우리 중요한 거는 정치율 오르겠죠. 네. 그러겠죠. 네, 저도 그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조사 때보다 1.375배 오른다. 1.375배. 네네. 예. 좀만 더 써봐. 1.375배가 배로 하면 저는 3배. 네. 자 배종찬 저 소장께 2점 되면 막 하자는 거지요. 그냥 특별 출연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이게 드리면서. 제가 혼자 해도 되잖아요. 혼자 해도 되잖아요. 오늘 그러면은 저 분량을 많이 드릴게요. 제가 오른쪽 마이크는 잠시 좀 볼륨을 줄이는 걸로 혼자 하고. 하시면은 결국에 중간중간에 까마귀 소리 들어가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일단은 제가 몸은 이쪽으로 돌려서 하는 걸로 할게요. 그렇죠. 배종찬 쪽으로. 네. 자, 우리 첫 번째 소식은 요거 개각 얘기해보죠. 개각. 그거부터 들어볼게요. 빅데이터. 빅데이터 하기 전에 이 개각에 대한 어떤 느낌, 총평 이거부터 좀 들어보죠. 일단 나오는 키워드를 보면은 좀 논란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뭐 극우다, 유튜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가장 이제 주목받는 건 장미란이잖아요. 올림픽효과, 그렇죠. 금은동. 그래서 이제 저는 결과적으로 뭐 이게 평가를 내리기 앞서서 왜냐하면 여야 간의 입장에서 판단해 보면 이건 뭐 논란도 되고 또 통일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부터 격전이 예상되잖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를 분명히 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방향을 이제 분명히 알게 된 거죠. 이제 이 북한에 대해서는 대북 강경책이고 그리고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향하는 보수 이 국정 운영에 대한 기치를 더 세우겠다 이런 의미를 해석해야 되겠죠. 자, 김선일 평론가 이번 개각에 대한 총평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 개각의 기조는 더욱 빠르게 가! 이 기조 되겠습니다. 더욱 빠르게 가라는 얘기는 차관 인사. 본인의 국정 철학과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라인업을 짰다. 장관하고 차관을 비교해서 보면 조금 더 장관이 정무적인 자리고 차관이 실무적인 자리죠. 그렇죠. 그런데 장관은 한 명만 교체를 했어요. 네. 그거는 국정 기조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 기조를 뒷받침하는 공무원들이 문제다. 실무적으로 좀 이렇게 기강을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차관급 인사 대거 교체. 그래서 대통령실 인사 5명의 어떤 이동 이런 것들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뭐 정부가 잘못한 게 거의 없었고 그대로 기조를 가져가야 되는데 더 화끈하게 가져가겠다. 이런 입장으로 풀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총선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뭐 차관 인사를 통해서 장관 교체하면 또 인사청문회 뭐 계속 수두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피하면서 13명의 차관 인사를 통해서 특히 이제 5명은 대통령실에서 파견된 것이니까 속도전인 것 같아요. 성격을. 속도전. 알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좀 해주세요. 배 소장. 네. 6월 29일 개각 발표가 있었죠. 그때부터 이제 7월 2일까지 지난 일요일까지 이제 이 분석을 한 건데 먼저 개각을 통해서 어떤 연관어가 나타나는지 썸 트렌드로 분석을 해보시면 한번 보시죠. 화면 지금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 성격이 어떤지를 좀 보실 수 있어요. 주요 내용이 뭐 통일부 장관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 이름이 나오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이제 인사들이 이번에도 임명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통일 비서관 출신인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많은 인사들이 또 연관이 돼 있는 거. 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BBK도 있고 그렇게 다 연관이 돼 있다고 인물은 연관이 돼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
개각에 대해서 느낌, 키워드로 감성. 했을 때 감성이 연관하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이게 지금 비판하다, 논란, 우려 상당히 이제 이 빅데이터 상에서는 이게 서로 이 치고받고 이제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물들에 대해서 당황스럽다.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희망, 최선, 희망주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경악, 괴담.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 빅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혼재되어 있는데 일단은 뭔가 좀 주목을 받고 긍정적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느냐. 근데 오늘 일단 부정적인 단어가 크게 나온 거죠. 그렇죠. 논란, 우려. 이건 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때문에 그렇다고 보세요? 아니면 뭐 때문에 그렇다고 보세요? 뭐 이제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순위로 보더라도 감성 연관어에서 가장 많은 1위부터 6위까지가 논란, 비판하다, 또 우려, 또 실망, 당황스럽다. 좀 이렇게 이 인물에 대한 이 상당히 좀 논란이 되는 논란성에 좀 초점을 맞췄는데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인사라는 건 원래 이렇게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장미란에 대해서 딱 해보면 장미란하고는 완전 대비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장미란 한번 넣어보시죠. 지금 장미란 키워드로 넣으면 전부 대부분 긍정적인 걸로 도배가 돼요. 감격스럽다, 감격, 그다음에 행복한 삶. 저 이제 행복한 삶이 이제 이 장미란 선수의 그동안 이력하고도 관련될 수 있고 기대하다, 훌륭하다, 최선 다하다, 달성하다 이렇게 되는데 장미란 선수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2004년 아테네 올림픽,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2년 런던 올림픽 사실 금은동을 다 땄어요. 순서대로 보면 은메달, 금메달, 동메달인데 네. 원래 2012년 런던 올림픽은 4위를 했는데 메달을 딴 선수가 도핑 테스트에 걸려서 약물 이 복용으로 인해서 그 동메달이 장미란 선수에게 돌아갔죠. 네. 이게 아마 유례가 없을 거예요. 세계대회 연달아 역도에서 금은동을 모두 차지한 12년 동안. 올림픽 스타. 대단한 거죠. 대단. 이번에 그럼 인사 중에서 제일 잘된 인사는 장미란 차관이라고 보세요? 미란이죠. 장미란이죠. 네. 그렇습니까? 우리 김수현 평론가는요. 제일 잘된 인사와 잘못된 인사. 제일 잘된 인사는 글쎄요. 뭐 장미란 선수 이제 차관이 되신 장미란 차관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 행정의 실무, 감각 이런 것들을 이제 입증해 나가야 될 인사긴 한데, 근데 이번 개각 인사에 포함이 되면서 이제 화제성도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민주당이 좀 잘못 걸려든 부분도 있어요. 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이라든지 이쪽에서 뭐 한 명도 제대로 된 인사가 없다. 그러면 이제 당장 나온 얘기가 장미란도 라고 해버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포함된 어떤 정치적 효과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잘못된 인사라고 했을 때 뭐 잘못 문제를 떠나서 효과적으로 이제 역효과가 나고 있는 인사, 대표적으로 이제 김채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뭐 유튜브에서 해서 강성 발언들이 있었다. 뭐 강성이라고 표현하기에도 좀 부족한 네, 그런 발언들이 또 논란이 되고 있고, 뭐 김용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제 정치 이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바들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뭐 논란이 강해지는 건 피할 수 없겠다라고 봅니다. 김수현 평론가한테 그거 물어볼게요. 그럼 이번에 통일부 라인업을 새로 짰잖아요. 네. 장관, 차관, 통일비서관까지 다 외부 인사들, 그리고 통일부가 대북 지원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대통령의 이야기. 그럼 통일부의 어떤 역할이나 위상 자체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의 의지는?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통일부가 사실 이제 굿캅 배드캅이라고 우리가 외교 안보를 할 때 국가에서 역할 분담을 좀 하죠. 매파 비둘기파라고 그렇죠. 부르기도 하고. 네, 강경파, 온건파가 역할 분담을 하는 측면이 있고, 통일부는 대북 교류를 많이 맡아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온건파 쪽에 가까웠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강경하게 할 수도 있다. 혹은 대북 압박 쪽으로 치중하겠다라고 하는 신호가 읽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걸 따져봐야 돼요. 정부 전체 구조를 따져봐야 됩니다. 통일부 하나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처도 같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밑그림을 윤석열 정부가 짜놓았는가,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는 주요 대목으로 저는 꼽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 성격은 뭐 완전히 변한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통일비서관 자리에 들어간 김수경 한신대 교수도 사실 보수 채널에 나와서 또 이제 또 활동을 한 바가 있고, 북한 인권 쪽 전문가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인권 전문가인데 북한 인권을 건드리면은 이건 또 북한으로서는 엄청난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 협력 대화 쪽으로 가기는 좀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통일부의 명칭도 바뀔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제안하는 건 남북 관계부. 왜냐하면 이게 통일부라 그러면 통일을 지향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립되면 사실 통일을 지향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을 그럼 남북 관계부 뭐 정도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통일에 흡수 통일도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그거는 또 생각하기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 이제 헌법에 통일을 지향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있죠. 명칭을 좀 쉽게 바꾸지 못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여론조사 얘기 좀 해보죠. 네. 올랐어요?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이제 많이 궁금한 부분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분석을 해드리면 예.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미디어 트리뷴이 리얼미터에 의뢰를 해서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지난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42%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올라갔어요. 뭐 이 정도면은 네. 기존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좀 많이 오른 거죠. 그렇다고 그 전주에 뭐 0.3 뭐 이렇으니까. 약간 내려간 조사 결과도 있는데 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4%포인트 내려간 55.1%로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는 긍부정의 격차가 두 자릿수이긴 한데 상당히 좁혀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수능 그 대통령의 발언도 만만치 않았고 후쿠시마 이슈는 정말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왜 대통령 지지율에 별 영향이 없고 지지율이 올라갔을까? 이게 일종의 프레임 구조더라고요. 저도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다른 조사까지 포함을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중간지대는 안 움직이면서 지지층들은 수능도 그렇고 후쿠시마도 그렇고 대통령 외교도 지지층들의 힘을 실어줘요. 이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PK 지역에서 7.7%포인트가 올라갔고 60대가 무려 10.7%포인트가 올라갔고 20대도 5.2%포인트 올라갔고요. 30대도 올라갔고 보수층에서 4.5%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지금 뭔가 이 긍부정이 다 교차하는 외교 또 수능 또 후쿠시마에 대해서 지지층들은 더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이번에 저 개각 효과도 좀 대통령 지지율 상승하는 데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지층 결집이라고 하면? 근데 개각이라고 했을 때 정부의 기조가 수정되거나 변화한 부분이 없었고 네.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 또 장관 개각 폭은 작습니다. 그리고 장차관 다 합쳐서 보면은 장미란 교수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유명한 인사들은 아닌 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개각 효과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는지 뭐 그 시점도 지금 따져보기에 이런 감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큰 어떤 변화의 기폭제는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어때요 그러면? 그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서 했던 대통령의 네. 반국가 세력 발언. 네네. 뭐 사실 전 정부하고 강하게 각을 세우는 모양새잖아요. 네. 이게 그러면 대통령 지지층을 결집해가지고 지지율 올리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반국가 세력 같은 발언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느 진영 출신의 대통령이든 간에 다른 진영에 대해서 그런 공격을 하게 됐을 때는 반드시 역효과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역효과가 별로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하나의 가설을 세워봅니다. 국민들이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려니? 예, 그런 발언을 하더라도 대통령의 그런 비슷한 발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반국가 세력만큼의 강도가 수위가 높은 표현이 그 전에 나왔던 건 아니었지만 그 전에 근데 대통령의 행보를 봤을 때는 저런 발언을 충분히 하겠거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에 쉬웠던 것이고 그러니까 별로 이제 중도층 국민이 별로 놀라지 않는다 이런 건가요? 중도층뿐만 아니라 지지층도 별로 놀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런 발언은 보수층 중에서도 조금 온건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대통령이 저런 발언을 하면 안 되지. 그것은 보수가 아니지라고 생각할 만한 발언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크게 영향이 없는 것은 정치권에 어쩌면 이게 대통령만의 문제 아닐 수 있는데 말의 인플레 현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많이 하는 것인데 일례로 보면 거꾸로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 민주당의 당론은 아니고 대표 의견도 아니지만 민주당의 누가 봐도 강성 지지층을 뚜렷하게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에 나갔어요. 그때도 이제 딱 생각했을 때는 저러다 역풍이 붙을는데 싶었는데 특별히 역풍이 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대통령 들으면서 씁쓸하다 이거. 한쪽에서는 대통령 퇴진을 얘기를 해도 역풍이 별로 안 불고 한쪽에서는 야당이나 전 정부를 반국가 세력이라고 해도 역풍이 별로 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건 그러려니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양 정치 세력이나 디폴트 값부터 잡아두는 거네. 국민들이 그런 이제 강도 높은 발언에 일일이 반응하는 것도 지쳤고 그리고 언제부턴가는 대충 걸러서 듣게 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과학적으로 정말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부부가 나이가 많이 들면 싸움을 덜 하게 된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젊었을 때는 주파수나 이런 목소리 주파수 때문에 더 거슬려서 싸우게 되는데 나이 들어서는 그게 거슬리지가 않게 된다. 그게 주파수 때문인지 경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비유는 틀렸어요. 더 싸웁니까? 네. 그리고 김수민 전문가가 개인적인 경험을 미혼이야. 몰라. 개인적인 경험을 방송에 투영시키면 안 됩니다. 더 싸우는 것은 거대 양당의 관계에 국한되는 것 같고 이제 좀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여야 간의 관계는 뭐 부부 관계로 보기는 어렵고 일종의 프레임 구조죠. 가장 이제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게 프레임 구조의 중도층은 굉장히 피로감이 겹쳐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가 뭐 갤럽 조사 기준으로는 거의 이제 30% 가까이 나올 정도의 이 상황이고 갤럽 조사는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실시됐던 자체 조사인데 이 조사를 보면은 두 정당의 지지율 차이가 별로 없어요. 또 벌어졌다가 또 좁혀졌다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슈가 많았는데 후쿠시마는 그럼 어느 한쪽으로 그렇게 반대 여론이 높으면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지지율이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수능도 별로 영향을 못. 이게 지극히 프레임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뭘 해도 그냥 36에서 뭐 한 42 이 구간 내에 그냥 머무르는 거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도 지지율이 뭐 급속도로 꺼지지도 않고 30%에서 어떤 이제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40% 초반까지도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구조에서 안 변해요. 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예전에 이거 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세계 1차 대전 때 보면 연합군하고 독일군하고 참호 쫙 펴놓고 진지전 하잖아요. 그렇지. 한치의 이 전선은 오차도 없이 계속 대치하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 그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가 어떤 이슈가 터져도 양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움직이지 않아. 그냥 다들 그러려니 하고 숨죽이고 지켜만 보고 있는 이 느낌. 가운데 있는 중도층이. 맞아요? 이게 중도층이라고 저는 표현하지 않고 무당층이라고 좀 더 크게 표현하는데 이제 그냥 떨어져 나가 있는 거죠. 싸움에 낄 이유도 없는 것이고 누구를 응원하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양당 지지층들은 그냥 딱 스크럼 짜고 진지해서 웅크리고 있는 거고 이게 전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전 중인 게 아니고 대치 중이에요. 대치 중일 때는 뭐가 필요하느냐. 결국에는 지지층 결집이고 현재 정치권에 많이 나오는 강성 발언도 결국에 상대방을 쳐서 상대방 쪽의 자원을 우리 쪽으로 뺏어오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 쪽의 자원을 지키는 싸움. 우리 쪽의 이탈을 막는 것. 이것에 치중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총선이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네. 이 대치 상태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거로 보세요? 총선까지 계속되는 거죠. 계속. 그럼요. 그러면 총선의 승패는 이 그러니까 전선에서 총선의 결과가 사실상 윤명대첩의 중대 분수령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의 중대 분수령 정도가 아니라 결승전 그거 아니에요? 아마게돈 아니에요? 뭐 이제 뭐 그 이후에 정치 지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총선 때까지는 이 상황이 계속된다. 왜냐하면 대선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대선이 연장성산이다. 네, 뭐 그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 그리고 결국에 주요 관건이 되는 건 이건 같아요. 최근 여론조사 상황을 보면 정당 지지율은 양당이 비슷하게 나오는 편이라고 볼 수 있고 맨날 이제 신문 기사도 나오는 게 한쪽 당에 악재가 있는데 저쪽 당 지지율은 왜 안 뜨나. 또 거꾸로도 나와요. 저쪽 당에는 악재가 있는데 이쪽 당은 왜 안 뜨나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올 정도로 계속 이제 팽팽하게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다음 총선 결과에 대해서 여소야대를 희망하는가 여대 야소를 희망하는가 이걸로 물어보면 여소야대 쪽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 여소야대를 희망하는 쪽과 민주당 지지율 간에는 굉장히 큰 괴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여소야대를 희망하지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 이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여기서 저는 내년 총선이 판가름이 날 거다라고 봐요. 그들이 투표를 하러 가느냐 가게 되면 어느 정당이든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사실 구도상으로는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데 이들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쪽으로 흡수되어 있지는 않다. 그럼 이들이 투표를 하느냐 마느냐 투표장에 가서는 결국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총선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김수현 평론가 앞서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진지에서 양측 진영들이 그냥 조용히 숨죽이고 대치하고 있는 거. 그러면 숨죽이고 대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영화 황산벌에 보면 알겠어요. 싸움 못하는 병졸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고 노래 부르고 하지 않습니까? 막말과 보석이 난무하고 있죠. 그러면 이 전쟁의 이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병사들은 외부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쪽을 데려오는 쪽에 승리할 거 아니에요. 네네. 데리러 먼저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어느 쪽에 먼저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좀 서로 안 움직인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여권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소야대를 희망하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결국에 민주당으로 어차피 안 움직일 거다. 기권들을 많이 하실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어련히 해도 저쪽에서는 우리를 결국 찍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가 현재로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공천인 것 같아요. 총선이 계속 가까워지고 그인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얼마나 파격적인 공천을 하느냐. 저는 그게 유권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긴 하죠. 저는 공약은 거의 다 비슷하고. 물론 이제 이 정부의 인사이긴 하지만 장미란 같은 공천을 어느 정당이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미란이 효과, 올림픽 효과를 누가 가져가느냐. 알겠습니다. 공천을 장미란 문체부 차관 같은 공천을 여야 누가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그런 쪽이 총선을 승리할 것이다라는 배종찬 소장의 예측이었습니다. 저도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 우리가 해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배수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수민 평론가 배종찬 소장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